자,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연 딥시크가 뭐길래? 저도 이제 설 연휴 지나면서 연휴의 첫날에 엔비디아가 4% 이상 급락하고 미국 시장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왜 빠졌는가 보니까 딥시크 얘기가 그 전날 밤 11시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근데 딥시크는 그 전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앱스토어에서 지금 일주일 전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갖다 한 방에 터뜨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딥시크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르게 판단할 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딥시크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투자에 더 뒤처졌다. 뭐 때문에 그렇죠? 오픈 AI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인공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실험하는데 700조 원을 투자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없었죠. 하지만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투자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지만 딥시크는 아이디어를 하나 바꾸면서 결국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비용으로 해서 진입비용을 확 낮췄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 그동안 투자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집행하지 못했는데 결국에 모든 소스 코드로 오픈됐어요. 리눅스 버전은 오픈 소스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딥시크의 딥자만 연결되더라도 결국에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부가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살벌하게 굉장히 무섭게 만들고 있지만 이 딥시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한다면 관세에 대한 불안감들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여기서도 또 하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딥시크로 인해서 하드웨어적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판단한다면 SK하이닉스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 딥시크는 뭐냐 도대체 딱 하나만 기억하죠. 혁신이다. 혁신. 그렇다면 우리 딥시크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딥시크가 굉장히 혁신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사고의 방법이 접근 방법이 달랐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에 대해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혁신을 이룰 것이다 했지만 걸림돌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존의 챗 GPT는 소수점 32자리까지 같이 움직이고 계산하고 있어요. 소수점 32자리를 얘기하니까 아이폰의 비밀번호 24자리라든가 제가 2007년도에 랩리서치에서 150억을 투자받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150억보다 돈이 더 입금이 된 거예요. 이게 왜 틀렸냐 계속 미국 랩리서치 코리아하고 우리 미국 본사하면 자기들은 다 맞대요. 근데 우리한테는 5,400달러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엑셀을 쭉 열어보니까 소수점 8자리 가니까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점 한 자리에서 끊는데 왜 8자리까지 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거다. 그래서 미국과 비즈니스 할 때는 속 터지죠. 복장이 터져요.
한 번 답이 왔다 갔다 할 때 보름, 일주일은 기본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사고의 발생은 철두철미하게 여기서 챗 GPT는 32자리 소수점 자리를 가는데 딥시크는 야 소수점 32자리 필요할까? 소수점 8자리로만 끊어도 그 계산 시의 결과치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접근한 부분이 8자리로 줄었다는 거. 그럼 단순하게 소수점 연산 처리에서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러면 메모리 사용이 4분의 1이니까 어때요? 25%죠. 75% 감소되는 거예요. 메모리 사용이 75% 감축되니까 전력 소비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감소되기 때문에 전력 설비주라든가 원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챗 GPT가 토큰을 인식하는 것은 개, 말, 토끼, 달린다. 하나 이렇게 하는데 개와 말과 딥시크는 개와 말과 토끼가 같이 달린다. 문장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문장을. 그러니까 토큰 인식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연산을 하는데 문장을 가지고 딥시크가 처리를 하니까 속도가 2배 빨라져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로 접근했던 것보다 문장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정확도는 90%까지 올라온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도끼인 개낀이라는 거죠. 오히려 문장과 소수점 8자리를 갔을 때 90% 정확성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이 70% 감소. 그러면 이것까지도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챗 GPT는 전문가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챗 GPT는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 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 다음에 농업 전문가, 회계 전문가 모든 전문가 시스템이 호출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딥시크는 야 지금 내가 물어보고 대답해야 될 게 재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재무 전문가만 여기는 의사도 대기시키고 농부도 대기시키고 어부도 대기시키고 법률가도 대기시키는데 얘는 필요한 재무 전문가만 호출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효율성이 높고 메모리 사용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2배 빠른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활성화 파라미터 수가 챗 GPT는 1조 8천억 개예요. 1조 8천억 개. 방대하죠. 근데 딥시크는 3,700만 개, 3,700만 개. 그럼 여기서도 1조 8천억 개라든가 3,700만 개라든가 결국에 여기서도 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효율성이 딥시크가 79%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와 전문가 시스템을 처리하는 GPU 개수가 챗 GPT는 10만 개가 필요한데 딥시크는 2,00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효율성이 어때요? 2%죠. 98%를 효율을 향상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당 소요 그 한 섹 하나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1억 달러인데 챗 GPT는 딥시크는 500만 달러예요. 그러면 20분의 1이죠. 비용도 95% 감소되죠. 그렇다면 전통의 오픈 AI라든가 아마존이 구축했던 인공지능 시스템을 그거에 20분의 1 가격으로 구축하고 정확도도 90% 이상 넓힐 수 있다면 우리와 같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국가들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딥시크가 어떤 파급을 보여주는지 보면 결국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딥시크를 보니까 95%, 98%, 75%
업무 처리 효율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비용 인공지능 개발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거고, 딥시크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픈 AI와 다른 게 뭐냐면 오픈 소스를 공개했기 때문에 개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죠. 개발 경쟁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개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투자 비용은, 개발 비용은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작업, 한 세트에 대해서 1억 달러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진입 장벽이 역할을 충분히 해줬는데 20분의 1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에 따른 진입 장벽이 철폐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 비용이 급감할 거라는 거죠. 왜? GPU가 10만 개에서 2,000개면 95%가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뭐냐면 블랙웰 같은 초고가 GPU를 독점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거는 고마진이에요. 고마진. 고마진을 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도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딥시크의 오픈 소스를 코드를 활용했을 때는 집에서 쓰는 게임용 GPU로도 인공지능을 챗 GPT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비용이 95% 절감된다는. 그렇다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고사양의 GPU를 대량으로 생산할 거냐, 아니면 발상의 전환으로 소수점 8자리를 끊어서 데이터 처리를 가볍게 해서 비용을 20분의 1로 줄이느냐, 이걸 고민할 거라는 거죠. 그거 고민 안 하면 결국에 엔비디아는 매출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오픈 AI가 그만큼 딥시크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지금처럼 딥시크를 쭉 설명해 드렸어요. 오픈 AI가 왜 공격하고 엔비디아가 왜 좋은 얘기를 안 하는지. 그러면 결국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보면 딥시크를 통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피해를 받는 섹터들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먼저 피해를 보는 섹터들을 보면 서두에 설명드렸을 때 딥시크는 오픈 AI의 챗 GPT보다 95%의 효율, 데이터 처리 효율을 가지고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 75%의 메모리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를 했을 때보다 75% 성능이 개선된 거예요.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열 부분이었죠. 발열 부분. 그러면 발열 부분이 75% 해결된다라는 거는 발열과 관련해서 최근 급등했던 게 어떤 거냐면 액침 냉각이었죠. 액침 냉각.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액침 냉각의 대장은 뭐였죠? GST.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GST, K엔솔, 삼성공조, 그 다음에 미코,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딥시크를 통해서 열을 해결했다면 결국에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액침 냉각주들이 강한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오늘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면 GST라든가 K엔솔이라든가 삼성공조라든가 낙폭이 크게 나왔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삼성그룹이라든가 LG그룹, 그다음에 SK그룹이 유리기판을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유리기판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 고사양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왜 유리기판을 활용할까? 결국에는 발열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발열. 자, 유리기판으로 해서 회로기판을 바꿨을 때 발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이 발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기판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유리기판주들이 급등을 했죠. 필옵틱스라든가 SKC라든가 JNTC라든가 YC캠이라든가 이런 게 급등을 했죠. 근데 딥시크 때문에 발열. 그러니까 오늘 액침 냉각에 빠졌죠. 그러니까 발열로 인해서 유리기판을 갖던 필옵틱스라든가 YC캠, JNTC, SKC가 더 빠졌죠. 액침 냉각보다. 왜 그럴까요? 유리기판 이슈로 인해서 최근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왜 이것들이 빠졌는지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딥시크가 나왔을 때 1월 31일 우리 시장에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전력 설비 쪽이죠. LS 일렉, HD 현대 일렉이 장 딱 시작하자마자 10% 급락 출발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챗 GPT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력 소유가 급증할 것 같으니까 인공지능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유가 급증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자, SMR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금 노후 전력망들 다시 설치하겠다. 그래서 전력 설비에 따른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딥시크 딱 하나 있으니까 메모리 효율이 75% 줄으니까 결국에 열 때문에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이 빠졌죠. 그걸 먼저 보여준 게 31일 전력 설비주들 효성중공업, LS일렉, HD현대일렉, 일진전기, 가온전선, 재룡전기, 제일일렉 설비주들이 급락 출발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력 설비 쪽과 함께 원전 섹터들, BHI라든가 우진엔텍이라든가 한전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같이 빠진 거예요. 원인은 뭐다? 발열을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76포인트까지 빠졌다가 60포인트까지 왔다가 왔다 갔다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SK하이닉스가 4% 이상 장중 많이 빠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가 반도체와 자동차, 가전,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방 국가한테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반도체가 그러면 8% 매출이 감소할 거고 자동차가 20%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다. 이것 때문에 빠졌다? 아니죠. 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미 우리 시장에서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자동차 20% 영업이익 감소인데 그거는 이미 작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던 게 뭐죠?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잖아요. 31일 날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엔비디아가 왜 빠졌죠? 딥시크를 보면 비용이 95%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가 덜 팔리면 엔비디아의 가장 최대 수혜를 입었던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건 당연하죠. 그동안 삼성전자의 낙폭이 SK 하이닉스는 올라가는 삼성전자 많이 빠졌던 것처럼, 근데 오늘은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빠졌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가온칩스라든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DI라든가 에이징랜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빠졌어요. 이제 왜 빠졌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딥시크에 대한 방법, 이게 오픈 소스 코드로 갔기 때문에 이것보다 계속해서 진보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딥시크의 이슈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피해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고 딥시크에 대한 문제점들이 새로 제시하겠죠. 그러면서 오픈 AI라든가 엔비디아에서 딥시크보다 나은 뭔가를 제안하겠죠. 그 시점이 결국에는 피해 섹터들의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섹터들은 당분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자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을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면 지수는 강한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죠. 지수는 그러면 박스권이라는 거고, 그래서 업종 대표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시세 탄력이 부각될 것이고 섹터별 순환이 빠르게 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피해 섹터를 봤어요. 그러면 수혜 섹터를 봐야죠. 수혜 섹터를 여러분들 딱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이슈가 될 것이고,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돼서 잠깐 쉬는 시점에서 또 딥시크 이슈가 나왔을 때는 또 불기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월 31일 날 제가 이제 끝나고 새벽 그 전날부터 새벽까지 쭉 연휴 동안 기사 나왔을 때 딥시크 했을 때 딱 뭘 잡았죠, 여러분들? 뭐 잡았죠? CRT를 잡아야 된다. 왜? 중국 기업이고 과연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는 유통망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역할하는 플리토라든가 그 다음에 코난테크라든가 그 다음에 솔트룩스라든가 그 다음에 인스웨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왜 이쪽을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금 이 사단이 나왔던 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가 중국을 인공지능에서 중국보다 능가하기 위해서 고사양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저사양 GPU를 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2자리 디지털 소수점자리 32자리가 아니라 8자리로 바꿔보자.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였던 게 대중 반도체 공급 역할을 하는 GRT라든가 MK전자라든가 피델릭스, 그 다음에 어제 31일 날 서플러스 글로벌의 중국 중고장비, 리퍼 장비들 수출한다고 해서 관련 섹터들이 움직였고 칩셋 미디어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쪽들은 또다시 이슈가 나오면 지금 많이 올라서 빠졌지만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대한민국의 딥시크가
결국에 새로운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드웨어는 이미 고가, 주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시점, 하드웨어가 갈 때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리토라든가 인스웨이브라든가 저는 이제 SP 소프트를 굉장히 저는 강조했는데 이건 못 갔어요. 대신에 솔트룩스라든가 코난테크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폴라리스 AI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에이전트 관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왜 어떤 거는 붉게 했고, 어떤 거는 검은 글씨로 해놓고, 어떤 거는 그냥 붉은색으로 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장주들이 붉고 붉은 글씨라는 거죠.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대장주를 잡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뜬금포로 보안주들이 가냐? 기존에는 양자모가 보안의 대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인공지능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3남매가 뭐라고 했죠? 클라우드, 보안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자, 지금 보안들이 움직이는 거는 딥시크 접속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차단하는 거잖아요. 접속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센즈랩이라든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센즈랩이라든가 모니터랩 금요일날 강하게 움직였죠. 지니언스도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라든가 사이버원이라든가 한싹이라든가 같이 움직였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시 정립하셔야 될 거는 딥시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즉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길, 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거고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여러분들 클라우드와 보안은 3남매 붙어간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요 세계는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쉬어가는 조정이 나왔을 때 에이 끝났나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하면 또 뭐가 가죠? 휴머노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쉬어가더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생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